또 삼성전자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이 또 최악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임원들이 사는 거는 의미가 있어. 이 정도면은 바닥이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니까. 제 느낌으로는 한 20년 버티면 한 3배는 가지 않을까. 테슬라가? 아니, 현대차. 무조건 오릅니다. 네. 이유가 없어요. 오. 올라야 됩니다. 제 주식들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사랑했었고 그래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는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네. 이야기하죠. 이 두 주식에 물린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오를 수 있을까? 내가 산 가격 혹은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물타기를 하는 게 맞나? 신규 매수하는 게 맞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주식, 만약에 먼저 우리 존보 선생님, 네네. 제가 별명을 존보로, 우리 존보보다는 그냥 끝보가 날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틴다. 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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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보 우리 고혜성 네, 선생님. 끝보 고혜성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주식 중에 네, 지금 네. 들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저는 샀다가 팔고 예전에 예전에? 예, 많이 샀다 팔 재미 좀 봤었죠. 아 그래요? 오. 지금 이 두 주식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 시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때가 온 거는 같아요. 다시 살 때가 온 것 같다. 저는 현대자동차. 네,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저는 왠지 솔직히 그 전에도 좀 재미를 좀 봤거든요. 네, 5,000원 뛰기, 1,000원, 만원 뛰기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만원 뛰기 할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 느낌이 좋다라는 건 과거에 이렇게 내가 벌었던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기억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붙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런 종목 있죠. 내가 이 종목 샀을 때 절대 손실 안 봤다. 이런 종목들은 그다음에도 그렇죠. 또 하게 돼요. 네. 하긴 또 그때 돈을 벌었을 때 기억, 네. 그때의 감각, 네. 그걸로 봤을 때 지금 괜찮다 느껴지면 제가 예전에 이름 앞에 삼성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삼성자 들어가는 거 사서 수익 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나는 때려주기도 앞에 삼성자 들어가는 주식은 절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는 하는데요. 예전에 항상 그랬어. 그리고 앞에 현대자 들어가는 거 사서는 절대 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현대자 들어가는 거는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서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우리가 뭐 물타기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어떤 주식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나요? 둘 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둘 있고요. 다? 둘 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고, 그다음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이미 좀 바닥에서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 뭐 반도체가 좀 슬슬 풀린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이미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뭐 기아도 마찬가지가 됐고, 요번에 실적 발표한 것만 봐도 뭔가 좀 보여줬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자가 아니라 비싼 걸 팔아가지고서 수익을 내자. 딱 나왔어요. 왜냐면 요번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매출은 좋았는데 판매 대수는 작아. 비싸게 많이 팔린 거네. 비싼 걸 많이 팔고 집중적으로. 고부가 가치차. 뭐가 많이 팔린 뭐 거야? SUV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제네시스. 네, 이런 것들. 그게 차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차들은 뭐 한 1년 반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닌데 근데 제네시스는 뭐 2개월, 3개월이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뻥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석 달째 기다리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를 안 믿으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아무튼 간에 되는 쪽으로 좀 미룬 거고, 또 이번에 환율 효과도 조금 있기는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러시아 문제 터지면서 거의 뭐 최악을 달리다가 확실히 이제 뭐 기아도 유럽에서 좀 괜찮았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이번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그래서 선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니까 좀만 좋아지면은 현대 기아차는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시장의 논리인 거지. 기본적으로 소비주의 또 최고봉에 있는 게 또 자동차고 지금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쪽도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새 제품 가격
되게 올리면서 가격 정가를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테슬라도 차량 가격 엄청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시피 자동차도 또 가격을 그래도 올리고 팔렸다. 있어요. 네, 자동차도 사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한 5천만 원짜리 차 사야 되는데 한 200만 원 올랐다고 안 사겠어요? 그렇죠. 뭐 5천만 원짜리 차가 갑자기 1억 원 됐으면 못 사겠지만 그잖아요. 아우 이거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솔깃한 그런 비유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느낌. 확 가는데요. 그런 네. 상태인 거고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따지면은 지금 디램 가격이 그냥 바닥을 모르고 헤매고 앉아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해 보면은 현대차한테 조금 더 점수가 가긴 하지만 가격은 싸지만. 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이 또 최악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러시아 터진 것만큼이나. 뭐 52주 신저가 막 이렇게는 얘기하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 임원들도 물렸다. 물탄다. 뭐 이런 아, 얘기를 엊그저께 근데 신문 보니까 임원분들이 또 막 산다고 또 물타기 나오던데. 하는 거지 물타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자사주 매수를 되게 잘해요. 예전에 정의선이 기아를 갖다가 자사주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아. 이번에 뭐 현대차도 자사주 매수하고 잘 아, 올라가고 근데 저는 있잖아요. 궁금한 게 그 임원분들이 진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사고 싶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회의 때 불려갔나? 회장님이 좀 사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한마디 해서 사는 건지 그게 그럴 되게 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럴 압박도 수도 좀 있어요. 네? 받을 수 있겠죠. 저희 회사 네. 예전에 예를 보면은 강제던데? 저희 회사는 옛날에? 유한타 증권 전에 동양증권이었죠. 예, 예, 예. 거의 강제로 임원들은 월급에서 얼마씩 떼가지고 막 자사주를 매수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충성심을 보여라.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럴 것 느낌인 같더라고요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야 지금은 쌀 때야라고 네. 생각해서 사는 네. 거라면 이건 우리가 정말 좋은 시그널인데 네.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저런 거에 밀려서 의례적인 어떤 네.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임원들이 샀다 해서. 근데 임원들이 산 건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회사 내용을 얼마나 잘 알겠어. 하긴 알지. 네. 아, 회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엄청 싸다 네. 생각하니까 임원들이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임원들이 사는 거는 의미가 있어. 이 정도면은 바닥이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아니, 저도 그래서 기사 보고 이거 좀 이제 사야 되나 싶은데도 좀 이틀 동안 또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걸 맞아요, 도대체 삼성전자. 왜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계속 안 좋으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좋은데다가 파운드리 쪽도 지금 밀리고 지금 점유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작년보다.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대만 TSMC 거를 계속 더 많이 수입하고 우리나라 거를 잘 안 쓰려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다가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 게 휴대폰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올해 판매 그 예상치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 막 이런 거 할 때 막 서버 막 한다고 엄청나게 PC 많이 팔리고 그랬을 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들어간 재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소화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PC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노트북 이런 쪽들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고 근데 그래도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서버 그래서, 디램. 그래서 왜냐하면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뭐랄까 수율이 좀 너무 5나노 이하 쪽들이 안 좋고 잘 안 나오는 상태 속에서 그다음에 또 중국도 계속 대만 거 갖다 쓰고 또 미국의 마이크로넷에도 계속 지금도 밀리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랄까 진퇴양난 뭔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다가 또 시가총액은 1등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와야 뭐 삼성전자를 사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돈을 뽑으려면 뭐부터 팔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제일 팔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삼성전자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전망은 좀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가격이 지금 6만 5천 원 정도라면은 저는 한 6만 한 2천 원 정도 오면 살 것 같아요. 저는 5만 9천 원에 살려고 지금 아 진짜요? 100만 원어치 조심스럽게.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댓글들 보면은 5만 원대 예상하는 분들도 꽤 돼요. 6만 원 깨지면 산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6만 원 깨지면 지수가 거의 2,500대 초반, 중반 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살 거면은 지수가 2,500대 초반이거나 2,550 이하일 때 그냥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여기 6만 원 깨지면 산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어요. 한 요 정도 보고 있어요. 요 정도, 한 요 정도. 얼마? 그게 한 6만 2, 3천 원. 6만 2, 3천 원. 예. 그 정도부터는 산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 사면 절대 물리지는 않는다. 6만 원을 깨더라도 이 가격은 올라온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건데 막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니 액분해가지고 더 망했다고 다시 병합하라고 막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희소성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삼성전자를 뭐 저라면은 62,000원대, 3,000원 이하권에서는 조금씩 나눠서 사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58,000원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62,000원대 매수 들어가겠습니까? 62,000원대 한 50만 원씩 샀다가 그 다음에 59,000원대 또 한 50만 원 더 사고 조금씩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건 하방 쪽으로 더 기대한다. 저는 박 느낌이 부장님을 못 믿겠다. 근데 느낌이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저는 기회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코로나 전문가하고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분명히 저거 이상은 기본빵은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삼성전자 차트 이거는 계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미 많이 빠져 있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그래도 10몇 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바닥보다 많이 조금 올라와 있으니 이때 다시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사면?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쌍바닥 만들든 뭐 하든. 네. 이런 걱정을.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무엇을 살까? 그럼 아마 성향에 따라서 그래 저가 기록하는 삼성전자 혹은 반등해서 뭔가 이평선 위로 올라온 현대차 이런 식으로 좀 나뉠 것 같은데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게 더 좀 확률이 높나요? 돈 벌기? 항상 투자의 관점에서는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사야지 돈 벌기가 좋죠. 올라가고 있는? 네, 당장 그렇잖아요. 지금 수급만 봐도 사잖아요, 연기금이.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이 많이 사고 오늘은 조금밖에 안 팔았잖아요. 지금 투신이랑 보험권도 계속 사고 있잖아요. 뭐 물론 사모펀드는 팔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약세를 이용해서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건 현대차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대안인 거죠. 지금 삼성전자 대신 현대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분석할 때 이렇게 하락 추세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하락 추세가 있었고, 그러니까 세 번의 하락 추세를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도 어느 정도 좀 빠졌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생긴 거고, 지금 보면은 아이고야. 단기적으로는 좀 솔직히 좀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올라와서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 못 그리. 가격적인 부분이 살짝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3일 동안 거래량을 보시면 확실히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상태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양봉이 이제 3개고 오늘은 뭐 물론 이제 19만 원대 안착을 못하면서 매물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현대차가 19만 원이 좀 저항대거든요. 여기를 뚫어내야지 다시 또 20만 원, 21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제가 만약에 산다라면은 최근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18만 원 깨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한다라는 게 뭐랄까 최근의 기술적인 대응이기도 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 21선은 이미 60일선을 뚫고 올라왔고요. 아직 60일선이 터닝하지는 않았어요. 우상향으로. 근데 이게 터닝하려면은 가격이 요 위에서 계속 며칠만 놀아주면 바로 터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60일선이 터닝하면서 18만 원 쪽으로 움직여만 준다라면은 현대차는 18만 원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를 18만 원이라는 큰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고 본다라면은 조정은 현대차한테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19만 원 재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20만 원까지는 일단 간다. 뭐 단기적으로 최대 가면 한 21만 원 부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현대차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하는 게 좋겠죠. 네, 우리 끝버님 존버 대신 끝버라니까 네네. 좀 안 붙네. 우리 끝버 고혜성님은 차 좋아하시죠? 차 좋아하죠. 제가 현대차는 제가 엘란트라 시절부터 매니아입니다, 제가. 네, 거의 뭐 20년 넘게. 그래서 현대차만 제가 그동안 뭐 그랜저부터 제네시스, 뭐 에쿠스까지 지금. 하여튼 현대차가 저는 느낌이 비전이 일단은 그 전기차가 맞아요. 네, 비전이 제가 봤을 때 테슬라보다도 더 요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테슬라가 많아요.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요새. 제가 어디 봤을 많이 때는 내려갔죠? 현대차가 제 느낌으로는 한 20년 버티면 한 3배는 가지 않을까. 테슬라가 아니, 현대차. 현대차. 네.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한 3배. 가능성 있죠. 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한번 지금 배팅해보려고 지금. 네. 그 도심 날아다니는 그 차도 현대차 가능성 UAM. 있고, 네, UAM도 도심항공.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요. 저는 비전이 전기차, 수소차 쪽에서는 가장 큰것 같아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전. 완성차는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통의 뭐 BMW나 뭐 저쪽 벤츠 같은 이런 애들의
그 엔진 성능을 현대차가 못 따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네. 상황이지만 전기차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전기차는 엔진이 뭐가 중요해요. 네. 뭐 미니카랑 똑같은 거잖아요. 모터만 있으면 가는 네.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장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랑 아까 말씀한 대로 전기차 이쪽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 이쪽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결과만 좋더라면 뭐 2025년, 2030년까지인가? 뭐 전체적으로 전기차 비율을 30몇 %대까지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의 새로운 먹거리? 뭐 이런 새로운 도전? 이런 게 좀 빛을 발할 수도 사실은 있겠죠. 네. 제가 봐서 요즘 이제 이 위기가 요즘 이제 거의 막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코로나가 거의 지금 끝나갈 무렵에 조금 지금 힘들어 하는데 아까 그 3번 연속 이제 하락했다가 3번, 4번째부터는 확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근거는 이거 뭐 줄리식은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근데 직감이 제가 그 코로나 전부터 원래 그 현대차 한 6만 원대부터 그때 좀 재미를 봤어요. 제가 그때부터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때면은 막 집 팔아서 샀어야 되는데. 코로나 그때 제가 그때 진짜. 재미를 좀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직감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단타를 하지 않고 이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벌었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 몇 배요? 한 3배? 4배까지 어이구. 그쵸. 전원주택 갈 뻔했는데. 28만 9천 원이 네. 고점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데 이런 만에 하나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현대차가 더 나아 보이나? 그럼 삼성전자 모멘텀이 좀 더 강한 이거 팔고 현대차로 그냥 종목 교체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는. 근데 삼성전자도 일단은 뭐 대한민국 그래도 대장주고 최고 하여튼 매력 있는 회사니까 굳이 옮기시는 거는 저는 좀 권하고 싶진 않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일단은 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근데 이 미래 비전은 항상 저는 비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전기차 저는 여기에 엄청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그렇다고 해서 팔아서 가기는 그렇다. 지금 완전 바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장님은.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현대차도 갖고 있어요. 둘 다 갖고 계시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세 매매 한다고 할 때 안 오르는 거 팔아가지고 오르는 거에 엎어야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로 몰아주는 거, 삼성전자를 팔아서 몰빵. 전 그건 권하진 않아요. 이유를 여쭤본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삼성전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 거의 가까웠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 팔면은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올라오면 잠깐 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둘 다 버텨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는 적어도 21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리바운딩 좀 계속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빠지면은 한번 여력이 있으면 그냥 한번 좀 더 사실 수만 있으면 한번 더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솔직히 좀 사실 무섭긴 무서워요. 삼성전자가 이대로 무너져서 우리나라의 정말 주춧돌 같은 회사가 진짜 뭐 일본도 옛날에 다 그렇죠. 반도체 회사들 다 망했었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사실은 좀 두렵기는 해요. 두렵기는 한데 정부가 지금 반도체 밀어주겠대잖아요. 세액 공제도 해주겠대잖아요.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밑에 있는 소부장애들을 좀 사는 게 좀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정부에서 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둘이를 같이 교체하기보다는 둘 다 좀 버티시는 게 지금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그 뭐냐면 일본의 그 반도체 우리가 이제 아주 춘추 전국 시대였을 때 일본을 꺾고 한국이 자리를 그렇죠.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지원, 미국의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 비슷한 것은 일본을 규제하면서 이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자국의 어떤 밸류체인 그쵸. 기업이 그 인텔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 내 기업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결국 또 한국의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미국도 맨날
자국에다가 투자만 맨날 하라고 그러고 자국 내에서 만든 걸로만 뭐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항상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뭐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또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안에서만 만드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뭐 미국이든 국내든 중국이든 계속 밸런스를 잡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맞아요. 산업적으로 미국이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푸시를 해오면서 삼성전자 입지가 예전만은 못하다.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국내에서도 나라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 게 또 반도체이고요. 반도체 이 부분은 앞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또 반도체예요. 소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면은 아까 뭐 전기차를 얘기했던 수소차를 얘기했던 간에 그런 자동차 그런 전장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 산업은 중요하니까 바이든도 계속 그렇게 미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궁극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 하면서 우리 괜찮아. 연말이 좋아지고 내년도도 좋아지고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만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핵심인데 최근에 좀 그런 뭐랄까 1위로서의 그런 지위가 흔들리는 아성이 뭐 흔들리는 이런 상태가 왔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지만 다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더 투자하고 노력하고 개발하면 다시 또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아마 상당한 수 전에 뭐 500만 명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현대차, 삼성전자는 거의 국민주죠. 옛날에 그렇죠, 포스코가 국민주였었는데 지금은 현대차, 삼성전자 국민주죠. 네.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시길 겁니다만, 네. 하여튼 이러한 아마 우리 끝버 우리 고혜성님은 우리 그 일반 생기셨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 마인드 요걸 좀 반영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네.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잘 균형 있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네. 그 물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네네. 있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더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폭락, 급락이 자꾸 나오니까 네. 원가에서 이래도 불안한데 그나마 지금 뭐 말씀대로 반토막 난 상태에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더 불안한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좋은 얘기 하시나요? 아니 근데 더 이상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이거는 제 초직감입니다. 오, 그동안 제가 직감 3년 동안 좋아요. 그래도 주식 직감. 책을 한 20권을 본 사람으로서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은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아주 조금 내려간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이 자체만 해도 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신문 기사 보면 좀 이렇게 되게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없을 것 같고 무조건 오릅니다. 네, 이유가 없어요. 오. 올라야 됩니다. 제 주식들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거는 가장 커요.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와야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야 되니까 올라와야 기대 됩니다. 심리.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오. 우리 끝번님. 자,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부장님도. 어떤 분들? 물려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 상태에서 더 빠질까봐 고민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팔아도 밑에 내려갔을 때 다시 살 용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 타이밍도 안 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진다 한들 올라오면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는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파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팔아야 된다, 팔까, 겁난다, 지금이라도 팔까 이런 고민을 하면 남들도 다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가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고민을 해서 안 팔았는데 더 빠져. 그때라도 팔았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를 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또 거꾸로 살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끝보님 말씀하신 대로 버틴다. 끝까지 바닥이 버텨야 됩니다. 가까웠다. 죽기 전까지 버텨야 됩니다. 죽보 고혜성입니다. 점점 갈수록 저 과격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발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버텨야 된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주식을 산 이유. 네. 그 다음에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 의지, 환경, 이런 것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재밌게 풀어주신 박진희 부장님, 그리고 우리 끝버
죽보라며요. 죽보. 아, 자꾸 바뀌어. 죽보. 존보에서 끝보로, 그리고 끝보에서 죽보로. 죽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아니 저는 제 마지막 임종 때 손자들한테 얘는 아니다 그 한마디 하려고. 예. 그때 가서 포기한다. 네. 죽기 바로 직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죽보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좋은 그 아이디어 지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